오늘 강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짝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1학기의 마지막 챕터에 왔어요. 전기장 쪽의 끝이에요. 5장에 해당하는 건데 5장은 실제로는 뭔가 하면 유전체하고 유전체의 분급,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유전체하고 앞에서 더하기 도체 형태로 이루어진 캐패시터의 스펠링이 틀려요. 캐패시터 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들은 늘 반드시 전기장을 또는 전자기학을 내가 테스트 받는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 그래요. 근데 아직도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제, 우리가, 유전체는 뭔가 하면, 캐패시터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요.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또 뭔가 하면, 전자 재료이기도 하고, 또는 전자 부품의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가 하면 이제 유전체 얘기하고 있는데 유전체는 이래요. 유전체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전기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가 하면 전기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전달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또 전기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이제 여기다가 먼저 컨셉을 그리면 이렇게 재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재료가 있는데 이거 이제 요게 유전체예요. 유전체는 영어로는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언급했는데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인데 전기를 전하고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도 있는 거고 영어로 하면 다이일렉트릭 머티리얼이에요. 다이일렉트릭이 어디서 왔냐면 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전체는 겉보기를 보면 전기적으로 전하 중성 상태예요. 중성 상태. 그럼 이걸 전하 중성이라는 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이 전자 재료를 어느 한 지점에서 여기가 관측점이라고 하면 관측점의 전하 밀도가 0이에요. 0. 근데 전하 밀도가 0인 경우에는 전하가 하나도 없어도 0이기도 하지만 전하가 양의 전하하고 음의 전하가 같은 크기로 있어도 전하 중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전하 중성 쿨롱 퍼 메타의 3성에 해당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전하가 없으면 전기장을 만들지는 않죠. 겉보기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0이 되는 경우는 아예 진공의 형태로. 진공은 뭐예요? 전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전체는 어떤가 하면 유전체는 로의 m의 플러스 전하고요. 로의 m의 마이너스 전하고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합이. 전하가 같은 농도로. 그러니까 전하 중성의 상태인데 유전체는 양의 전하가 하고 음의 전하가 켤레로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속을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를 보면 양의 전하를 띤 녀석하고 음의 전하를 띤 녀석이 조금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 플러스 Q라는 전하를 띤 녀석하고요. 여기에 똑같은 크기로 마이너스 Q라는 전하를 띤 녀석이 이렇게 켤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켤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제 가까이 붙어 있으면 먼 데서 보면 두 개가 양의 전하, 음의 전하니까 중성으로 보이는데 아주 가까이 들어가면 양의 전하가 보이고 음의 전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제각각 마음대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재료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Q 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Q 값이. 그 다음에 이것들의 재료에 따라서 요거의 농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농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재료에 따라서, 어떤 재료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뭐든 있는가 하면 Q뿐만 아니고요. 양의 전하하고 음의 전하가 둘이 켤레를 이루고 있는데, 요 켤레 사이의 간격이 켤레 간의 간격 T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켤레로 되어 있는, 이제 요거를 확대해서 그리면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요 중에 하나를 내가 떼내서 여기다 갖고 오면, 여기에 양의 전하가 플러스 Q가 여기 있고요. 플러스 Q가 여기 있고, 음의 전하가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있는 걸 내가 그냥 임의로 그렸어요. 여러분들 텍스트북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실감나게든지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있어요. 교재에 있는 그림보다. 양의 전하, 요게 이제 켤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켤레 있는 걸 그리면 복잡해지는 거니까, 양의 전하, 음의 전하가 요거 한 조각 떼놔서 여기다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전하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전기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거로 인해서 양의 전하도 전기장 만들고, 음의 전하도 반대 방향의 영향을 만드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있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외부에서 보이는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켤레를 여기다 한번 할 수 없이 그림을 복잡해서 해도 살짝 쓸게요. 이렇게 생긴 켤레를 전하 켤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하 켤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를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또 순서를 바꿔서 켤레 전하라고 해도 좋아요. 전하 켤레라고 생각해 좋고.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여기 Q하고 T하고의 간격이, Q가 얼마고 T가 어떤 간격인가에 따라서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까. 진행은 첫 번째, 전하 켤레가, 이제 1번은, 전하 켤레인데 1번은 전하 켤레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힘하고, 이제 전체 결과를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전기적 회전력을 설명할 거예요. 회전력.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정의할 건가 하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소문자 P로 할 거예요. 소문자 P인데, 벡터예요. 벡터. 소문자 P를 정해요. 얘는 단위가 쿨롱하고 메타의 단위를 가지는데, 어떤 특징을 다 담고 있냐면, 요 속에는 여기 모멘트까지 포함한 얘기예요. 전하 쌍극자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담고 있는 걸 하나 정리해 놓으면 앞으로 일이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요걸 하고요. 요거는 F의 EDP라고 정의하고, 요거는 토크 EDP라고 이렇게 할게요. EDP는 Electric Dipole을 줄여서 EDP라고 썼어요. 2학기에 자기 쌍극자도 해야 돼서 그것 때는 MDP를 쓰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걸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요게 사실은 뭐가 가정되냐면, 전기장 내에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전기장 내에서 전하 쌍극자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힘에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장이 없이 얘가 근원전하가 되는 거예요. 전하 쌍극자에 의해 형성되는 전개 강도하고요. 전위 분포를 할 거예요. 전위 분포. 책하고 조금 기호를 다르게 굳이 쓰면 얘는 VEDP,
R을 구하는 일이고, 아이고, E 벡터의 EDPR이고, 전위분포는 V의 EDP의 R 벡터, 요걸 구하는 일을 할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게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를 설명하고, 이러니까 가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얘기를 아직 좀 막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 푹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이제 요걸 그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 두 개는 실제로 뭔가 하면, 전화상극자 한 개가 있는 경우를 하고요. 한 개 있는 하고, 여기 놓으면, 유전체인데, 세 번째는 유전체인데, 유전체가 뭔가 하면, 전하쌍극자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유전체, 전하쌍극자들의 집합체인데 유전체가 전기장 내에 존재할 때 전기장 내의 유전체를 해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유전체들이 외부에 유전체 속에 전하쌍극자들이 가득 있는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면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거를 분극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분극 또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고, 폴라리제이션이 있으면은 이제 내부에 이거는 이제 P 벡터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P 벡터하고 전하쌍극자 아까 얘기한 대로 P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NEDP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로부터 유전체 내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과정에서 상대적 유전율에 대한 정의를 할게요. 유전율. 요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서 T 벡터를 E 벡터의 비례상수인 유전상수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서 입실론으로 내가 제로를 안 붙이고 입실론을 그냥 붙여왔어요. 나는. 그죠? 처음에는 입실론 제로라고 쓰다가 이 입실론을 어떻게 하냐면 입실론 제로 있는 거에다가 입실론 R이라는 걸 곱한 걸 하는데 진공은 입실론 R이 1이고 진공이 아니면 입실론 R이 1보다 커지는 형태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D 벡터 구하면 가우스 법칙 가지고 D 벡터 구하는 게 편하면 D 벡터 구한 다음에 E 벡터, 아니면 쿨롱의 법칙에서 시작한 걸로 E 벡터를 먼저 구하는 일이 쉬우면 E 벡터 구한 다음에 D 벡터 구하는 일이 쉬우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끝나면 유전체 특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유전체가 이렇게 유전체 1, 유전체 2가 있으면은 우리 나중에 하면 캐패시터를 만들면 유전체가 적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전자소자, 메모리 소자나 뭐 반도체 소자나 여러 가지로, 아니면 초저파용 부품이나 여러 가지로. 그러면 유전체가 경계를 이렇게 접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 일이 많을 때 경계 조건에 대한 걸 할 거예요. 경계 조건. 그럼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캐패시터 할 준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캐패시터는 다른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전기장의 영향을 받거나 미치는 구조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캐패시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캐패시터는 배터리든지 우리가 건파용으로 쓰든지 정유용으로 쓰는 거든지 이런 데서 필터링으로 쓰는 거든지 용도는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메모리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걸 하면 1학기 끝나요. 그래서 적절히 가면 그렇게 무리 없이 진도갈 수 있는데, 순서는 이렇게 갈 거니까 어디쯤 우리 가고 있다, 어디 가면 끝나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짐작하면 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다시 그럼 뭐 할 거다? 전하쌍극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요 그림을 쓰려고 했는데 다시 그려야 되겠어요. 1번 전하
쌍극자인데 어디인가 하면 전기장 내의 전하 쌍극자예요. 전기장 내의 전하 쌍극자. 그래서 F의 EDP 전하 쌍극자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 하고, 그 다음에 토크 회전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하 쌍극자가 아까 뭐라냐면 Q라는 거 하고 T라는 거 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졌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고 이제 G축이 있는데 내가 임의로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에 이제 유전체까지 가는 거는 전하쌍극자의 특성을 잘 알면 유전체는 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쌍극자가 조금 이제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그림이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 좀 편하게 내가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할까? 여기가 플러스 Q의 전하를 띄고 있고요. 여기가 조금 더 뺄까? 여기가 이쪽을 당겨볼까? 이쯤에 올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Q의 전하를 띄고 있어요. 겉보기로 보면 요 두 개 켤레인데 내가 확대해서 굉장히 뻥튀기 한 것 같은 거예요. 확대해서 그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Q가 있고 여기 플러스 Q가 있는데요. 얘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잡으면 얘가 R 벡터의 플러스라고 표시할게요. R 벡터. 여기서는 지금 표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어서 하기 위해서 음의 전하가 있는 요 위치를 이렇게 가는 것을 R 벡터의 마이너스라고 해놓을게요. R 벡터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음의 전하에서 양의 전하로 가는 벡터. 요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를 D 벡터라고 할게요. D 벡터는 사실은 어떤 건가 하면요. R 플러스에서 R 마이너스 빼면 되는 거지. R 벡터 플러스에서 R 벡터의 마이너스를 빼면 얘가 D 벡터예요.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R 플러스에서 R 마이너스 뺀 벡터가 D 벡터예요.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그죠? 그럼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R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합치면 요거하고 똑같은 벡터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외부에서 이제 전기장이 가해졌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 벡터가 가해졌다고 해봐요. 전기장 내의 그랬으니까 이 벡터가 이렇게 가했어요. 일정한 이 벡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요 전하쌍극자가 크기가 조만하니까 그 전하쌍극자 주변에서는 양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하고 음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장의 세기가 그 차이가 없다,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양의 전하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힘 계산하면 되죠. 그죠? F의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F 벡터인데 플러스 Q에 작용하는 힘을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F의 EDP 중에 한글로 여러분들 쓰면 양의 전하에 작용하는 정전기적인 힘이에요. 그죠?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앞쪽에서 얘기한 전기장에서 쿠롱의 법칙이 뭔가 하면, 전기장이 있으면 이 벡터에다 뭐만 곱하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테스트 차지 플러스 Q를 곱하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힘이 F의 플러스예요. 그죠? F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F 벡터의 마이너스 자세히 하고 있어요. F 마이너스 벡터는 F 벡터 중에서 마이너스 Q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얘는 똑같이 이 벡터가 작용하는데 어느 방향인가 음의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Q를 곱해주면 돼요. 그죠? 요게 다 뉴턴이에요. 얘들 뉴턴이고 얘들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F 플러스는 사실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얘는
F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인 것, 또는 이 F 마이너스는 F 벡터의 플러스에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해서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어떤가 하면 이 방향으로 힘이 F 벡터에 마이너스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화살표 길이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 이제 바꾸면 F의 EDP라고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F의 네트로 작용하는 힘인데 EDP, 일렉트릭 다이폴에 작용하는 힘을 F의 EDP라고 하면 얘는 어떤 값인가 하면 F의 플러스로 작용하는 힘, F의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힘의 합이니까 이 값은 어떤가 하면 0이에요. 그죠? 0, 0 뉴턴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각각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존재하지만 이 일렉트릭 다이폴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뜻이다? EDP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라서 EDP의 공간적 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인 거예요. 뜻 알겠어요? 이게 통째로 지금 전기장에서 막 움직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전기장을 가면 요 그림을 내려와서, 여러분들 내려와서 요 밑에다 하나 더 그리면, 그림 복잡하지만 하나 더 그릴게요. X축, Y축, G축을 하면 자, 축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위에서 이렇게 당기고 아래는 이렇게 당겨.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축을 중심으로 팽그르 돌겠죠?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당겨 내려와서 그리면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EDP의 중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전기장에서, 회전전기장에서 팽 돌고 나면 양의 전하가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음의 전하가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는 형태로 요 간격은 똑같은 간격으로 요런 형태로 정렬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어때요? 아직도 이 방향으로 F의 플러스는 작용하고 F의 마이너스는 여전히 이렇게 작용해요. 그죠? F의 마이너스. 그런데 요렇게 되면요. 요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공간적 이동은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요 두 개를 가지고 힘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 당기면 나중에 어떤 일이 날 수 있는가 하면 양의 전하고 음의 전하가 잘 켤레를 이루고 있던 것이 뚝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벡터의 크기가 E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커지면 그때는 얘하고가 또 끊어질 수 있어요. 양의 전하하고 음의 전하가 이렇게 잘 있던 녀석이 마이너스 Q 있던 녀석이 얘가 또 끊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반도체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전기장 많이 가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끊어지는 일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유전체 붕괴라 그래요. 한글로 유전체 붕괴라고 하고 영어로는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 그래요.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반도체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회사 가서 일할 때. 그러면 이게 이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것 여러분들 뭐가 결정할 것 같아? 요거 잡아주는 힘이겠죠, 그죠? 결합력. 그러니까 이건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은 재료의 특징인 거야. 재료의 특성 지표가 되는 거예요. 특성 지표. 그래서 이것도 알고 싶으면 참고로 해놨어요. 어려워 보이지만 꼭 참고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전자 소자를 만들 때 무조건 높은 전압을 가하면 안 되는 거. 캐패시티에도 내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전압이 상되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이 요거인 거예요. 또 전자 소자, 반도체 소자 같으면 어떤 전압이 상되면 소자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유전체 붕괴라는 다이렉트다운. 자, 그런데 이제 힘에 대해서는 했어요. 그죠? 힘에 대해서는 했는데 아이고, 칠판이 내가 지우개를 바꿨더니 칠판이 난리가 났네요.
잠깐만. 그래도 안 되네. 자, 이 정도 해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전하쌍극제, 전기장력이 전하쌍극제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힘을 한 셈이고, 정전기적 힘을 한 셈인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기 좀 전에 봤듯이, 내가 잡아서 당기면, 뺑글이 돈단 말이에요. 회전력. 여러분 이제 물리에서 배우기로 회전력은 내가 중심을 어디를 잡고 계산하더라도 같다. 이렇게 되는데, 전하쌍극자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회전력을 이제 따져요. 회전력. 요거는 토크예요. 토크요. 회전력. 벡터 물리량이에요. 회전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회전하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가락을 위로 했으면 회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에 수직인 이 지면을 평행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했다. 토크의 방향에.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 방향의 수직인 이런 면으로 지면의 수직인 면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도 한번 해볼까? 토크의 크기에다가 A의 노멀 이렇게 할까? A의 T인데 T의 A의 노멀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회전하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타내요. 자, 그런데 먼저 여기 이제 F가 여기 Q가 있는데 플러스 Q가 있는데 F가 작용하면 요게 회전력으로 작용해요. 그죠? 그럼 이래요. T 벡터의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거, T 벡터의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중심을 두 개의 토크가 작용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도 좋은데 원점을 기준으로 그냥 계산할게요. 그럼 이래요. 토크는 여러분들 알고 있길 R 벡터 곱하기 요걸 이렇게 쓸까? R 벡터 곱하기 F 벡터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축의 길이에다가 F를 곱한 거. 그럼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게 작용하는 축같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쪽 끝점을 얘기할 때는 그러면 토크는 요 축이 R 플러스예요. 그죠? R 플러스 벡터에다 크로스 요게 F 플러스야. F 벡터의 플러스. 그러면은 그럼 얘는 R 벡터 플러스에다가 크로스 Q에다가 E 벡터예요. 그죠? Q에다 E 벡터. Q에다 E 벡터예요. 그런데 음의 전하에 작용하는 회전력, 여기 작용하는 회전력, 그럼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다 하나 더 그릴까요? 여기다 한 번 더 그릴게요. 또 여기 이렇게 있는데 X축, Y축, G축이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가 양의 전하가 있고 여기에 음의 전하가 있다. 그죠? 음의 전하가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방향인가 하면 이 양의 방향, 요게 R 벡터의 플러스고 요게 F 벡터의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죠? 토크의 플러스는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T 벡터 플러스예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R 곱하기 QE, R 플러스 벡터 F 플러스 하면 이렇게 돌리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칠판의 앞면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얘가 이렇게 가는 벡터고요. 이렇게 가는 벡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떤가 하면 이렇게 가는 벡터예요. 여기 R 벡터의 마이너스고요. 얘는 F 벡터의 마이너스야.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R에서 이제 T 벡터의 이렇게 할까요? T 벡터의 마이너스는 R 벡터 마이너스 크로스 F 벡터의 마이너스 벡터 이꼴 R 벡터 마이너스의 크로스 QE 벡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요 점에서 얘를 돌리면은 이제 이렇게 보세요. R 벡터에다 F 벡터는 얘도 똑같이 사실은 어떤가 하면 이렇게 나오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F 벡터의 마이너스. 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걸 내려오면 더 쉬워져요. 그러면 요 축에, 요걸 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벡터에, 요게 D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회전력하고 여기 회전력을 토탈 합치면 T 벡터의 EDP가 되는데, 얘는, 양의 전하에 작용하는 회전력하고, 음의 전하에 작용하는 회전력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합치면은, 자, 여기 뭔가는, R 벡터 플러스, Q의 E 벡터에다가 더하기, 그죠? R 벡터의 마이너스 클래스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Q의 E 벡터가 되니까 모으면, 수식으로, 이건 잠시 산수예요.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R 벡터 플러스에서 빼기 R 벡터의 마이너스에다가 Q에다가, 이것도 Q도 여기서 아예 앞으로 빼버릴까요? 한 단계 줄이기 위해서 Q를 앞으로 묶어요. Q를 앞으로 묶으면 에다가 크로스 E 벡터 이렇게 생겼어요. R 벡터 마이너스 R 벡터 마이너스에 E 벡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아까 여기 T 벡터 또는 여기 얘기한 T 벡터는 뭐냐면 R 벡터의 플러스에서 R 벡터 마이너스 뺀 거 다시 얘기하면 음의 전하가 있는 데서 양의 전하를 향한 요 벡터가 T 벡터인데 요게 T 벡터예요, 그죠? 그럼 이래요. 얘는 얘는 Q에다가 T 벡터에다 크로스 E 벡터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회전력은 0이 아니에요. 회전력은 여기 내가 음의 전하에 작용하는 회전력하고 요거는 지금 입체라서 앞으로 들어간다 뒤로 들어간다가 입체 평면에 얘가 나란히 있으면 되는데 사실 입체라서 3차원 공간이 떠 있는 거라서 방향이 여기 표시한 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죠? 요게 좀 더 쉬운 방향이에요. 다시.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 E 벡터는요, 외부에서 인가된 외부 전개예요. 외부에서 인가된 전개예요, 그죠? 전개. 그럼 요 앞에 있는 건요, 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순전히 전하삼각자의 특징이에요, 그죠? 요거는 요 앞에 것은 순전히 뭔가 하면 이 전하삼각자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전하삼각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양의 전하, 음의 전하 켤레인데 Q가 얼마인지를 담고 있네요. Q가 얼마인지 알면 마이너스 Q는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요 T 벡터는요, T 벡터는 음의 전하에서 양의 전하로 가는 요 벡터인데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간격도 알고 뭐도 아는가 하면 방향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뭔가 하면 전하량, 전하삼각자의 전하량이 얼마짜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예를 들면 실리콘이라는 반도체가 있다, 그죠? 그럼 실리콘이라는 반도체에 핵이 14Q의 양의 전하를 띄고 있고요. 그 주변에 마이너스 14Q에 해당하는 전자 14개가 각각의 전하가 마이너스 Q 쿠롬인 전하가 14개가 있어요. 마치 핵하고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마치 양의 전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음의 전자는 한쪽으로 쫙 밀려가지고 전자는 이동이 가능한 거니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밀려난 것 같은 느낌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실리콘의 원자 번호하고 저메늄하고 원자 번호가 다르니까 Q가 다른 양이요. 예를 들면 실리콘 같으면 Q가 14Q고 저메늄이면 원자 번호 앞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전하량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다? 간격도 있고요. 간격. 그 다음에 또 무슨 정보도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담고 있는 거죠. 전하쌍극자의 크기, 전하량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전하 간의 간격하고,
방향까지도 다 담고 있는 지표가 요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할 수 없이 공간적 그냥 더 쓸게요. 얘를 이제 요 Q하고 D하고 그러니까 얘 동시에 합쳐져 있는 물리량을 하나로 정하면 그 속에 전화삼각지대의 특성 지표가 모두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얘를 이렇게 정해요. 얘를 빨간 걸로 할까요? P, 소문자 P예요. 소문자 P. 에다가 크로스 E 벡터라고 표시하면 앞으로 요 전화삼각자에 작용하는 토크는 그냥 전화쌍곡자의 특성을 하나로 한 묶음을 묶어서 P라고 정해놓고 거기다 크로스 프로덕트 E 벡터만 하면 되네? 가 된 셈이에요. 자, 그럼 이래요. 요건 지워도 되겠다, 그죠? 요거 지우고 다시 여기 쓸게요. 그러면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 이제 P 벡터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P 벡터는 Q하고 D하고를 곱한 양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Q에다가 D에다가 AD, 마이너스 전화에서 양의 전화로 가는 것을 표시한 방향이에요. 그럼 요거는 단위를 모을 거예요. Q에다 D 곱한 거. 쿨롱에다가 메타 곱한 단위가 되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화쌍극자의 회전력을 계산할 때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물리량인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전화쌍극자의 다이폴 모멘트예요. 모멘트라는 게 회전력이랑 관련되는 거죠. 그죠? 회전력은 얘만 알면 그냥 계산이 바로 되는 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래요. 다르게 얘기하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인 셈이에요. 모멘트. 단위는 뭐다? 쿨롱 메타예요. 그러면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전개하고 이렇게 요게 전개 방향 이 방향이니까 요걸 세타라고 하면요. 세타라고 얘기하면 사실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T의 EDP는 P 벡터의 크로스 E 벡터가 되는 거니까 얘를 자세히 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크기는 뭐야? 크로스 프로덕트 P의 크기에다 E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그죠? 사인 세타가 에다가 어느 방향? A의 노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뭐예요? A 노멀은 회전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면의 수직인 단위 벡터. 그러니까 요거 지워놓을게요. 그럼 이제 여기다 하나 그냥 그림으로 그러면 회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회전이다. 그러면 토크는 회전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죠? 그러면 토크는 T 벡터는 EDP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전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방향이 TEDP이기도 한 거예요. 뜻 알겠죠? 토크는 어디? 회전면의 수직인 방향인 거예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회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세타가 이제 아까 얘기하기를 여기 전기장에 가해지면 얘가 나란히 섰어요. 그죠? 나란히 서게 돼. 그 다음에 더 이상 회전 안 하는 거야. 회전. 그 다음에 세게 당기면 뚝 끊어져서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형태로. 그런데 여기에 그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어떤가 하면 내가 전기장을 가하면요. 회전력이 언제까지만 작용하는가 하면 요 전개하고 요 다이폴 모멘트 또는 요 축이 나란해질 때까지만 회전하고 이 평행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회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요거 지우고 그러면 언제까지 회전하냐면 ED 일렉트릭 다이폴이 회전하여 전개 강도와 이 P가 E 벡터하고
P 벡터가 평행이 되면 회전을 멈추는 거예요. 뜻 아시겠어요? 뭐예요? 평행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타 이퀄 제로든지 파이든지 2파이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제로에서 2파이까지를 하면 제로가 2파이에 해당하니까 레디안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행이라는 얘기죠. 세타가 0이나 파이, 그죠? 그럼 회전 안 하고 멈추는 거예요. 회전력이 작용 안 하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으면 전개하고 나란할 때까지 다시 회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나중에 유전체가 있어요. 유전체가. 그러면 유전체 안에 전화상극자들은 막 제각각 막 있다가 전기장이 쫙 가해지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어디로? 전기장하고 나란한 방향인데 모두 한 방향으로. 양의 전하는 전개강도와 같은 방향, 음의 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줄을 쫙쫙 서서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전하상극자가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쫙 줄을 다 서는 게 모든 전하들이 그 내부에 다이폴들이.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분극이 완성되는 경우라고 생각돼요. 일단은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앞으로 전하상극자를 얘기할 때는 뭐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무슨 정보를 다 갖고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하상극자의 특성 지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뭐다? 전하가 어떤 전하를 띄고 있는 건지, 간격이 얼마인지, 방향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은 영어로 요거 D라고 쓰는 이유는 디스탄스라는 의미에서 쓰는 거고요. 이 방향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만약에 합쳐서 하면 일종의 디렉션 같은 거라고 D를 썼다고 해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방향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EDP가 있다. 그럼 EDP에 작용하는 힘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이제 지어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거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하상극자에 FEDP는 그냥 무조건 제로 뉴턴이야. 서로 상수에 대해서 0이야. 그런데 TEDP는 뭐라고 하면 되는가 하면 얘는 전하상극자 모멘트가 얼마인지 갖고 와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전개 강도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요거는 P 벡터하고 E 벡터의 모두 수직인 방향. P 벡터, 우리 앞쪽에서 1장에서 크로스 프로덕트 의미를 했죠. 그죠? 뭐예요? 결과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크기가 되고, 방향이 뭐다?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뭐다? P 벡터는 어떻게 정의된 거다? Q에다가 D 벡터의 쿨롱 메타로 정의되어 있는 다이폴 모멘트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지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는 이게 결론 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림도 여러 개 그리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다? E 벡터하고 P 벡터가 나란할 때는 힘이 토크 회전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작용하지 않는다. 그죠? 한 번 더 쓸까요? 얘는 P 벡터에 대해 E 벡터에 사인 세타 A 노멀 이렇게 써도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평행이 되면 더 이상 회전력이 작용하지 않고 멈춰 있다. 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이 끝났어요. 1번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전하상극자가 있으면, 얘네들이 전기장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바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분극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서,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갈게요. 자, 베끼고 지워도 되겠죠? 여기 할게요. 지울게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를 담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 재료 속에 있는 전하상극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게 회전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유전상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 회전력, A 노멀은 회전하는 면의 수직인 방향부터 얘기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개가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전하상극자가 마치 근원전화 같이 작용하는 거야. 근원전화 같이. 전하상극자의
의해 형성되는 전기장의 전위 분포와 전개 강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론같이 얘기하면 얘네들도 이제 요거는 V의 EDP의 R 이렇게 쓰려고 그러고요. 요것도 E 벡터의 EDP의 R 벡터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중이야.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 짐작한데 뭐라고 할 건가 하면 아마도 얘네들도 뭐 가지고 표현한 일이 생길 건가 하면 아마도 P 벡터 가지고 표현한 일이 생기겠네? 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뭐요? P 벡터 이꼴 Q의 D 벡터라는 거로 앞에서 표시하는 일을 이미 했기 때문에 요걸로 가지고 나타내면 전화상자 통이 속성이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래요. 지금 그리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있는 그림보다 훨씬 상세하고 추가된 그림이 있어요. 5장에서. 자, 이렇게 그릴게요. X축이고, Y축이고, 이제 G축이에요. G축인데요. 이제 아까 그림을 몇 번에 걸쳐서 이게 조심해. 그림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서 복잡해서 그거를 구별해서 나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 Q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럼 요 지점의 좌표를 R 벡터의 플러스라고 잡았어요. R 벡터의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 음의 전화가 여기에 있어요. 음의 전화가 조금 내가 약간 비대칭으로 그릴게요. 그림 그리기가 되게 편하게. 얘가 마이너스 Q가 있는 지점이야. 그럼 요 좌표를 뭐라고 잡냐면 앞에서 한 대로 R 벡터의 마이너스 음의 전화가 있는 좌표예요. 얘네들이 전기바람을 뿜뿜뿜 내고 있는 거예요. 양의 전화는 자기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뿜뿜뿜 내고 있고요. 음의 전화는 바깥에서 자기를 향해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바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임의로 관측점을 R을 요쯤에 R을 잡아볼게요. 요쯤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쯤에 잡을게요. 요점이 관측점의 P의 R 벡터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관측점이요. 이 점에서 전개강도 E 벡터 이걸 얘네들로 인해서 생긴 EDP하고 V의 EDP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서 결론적으로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 EDP의 중심에서 좀만 멀어져도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굉장히 작다. 얘기를 하려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래요. 요 점이 R인데, 요 점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그러니까 R 벡터인 거예요. 여기 R 벡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 아는 대로 먼저 요거 첫 번째 이렇게 할까요? 전위 분포. 조금 복잡해 보여도 따라와 주세요. 조금 어려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평가받는 문제를 받았을 때 혼동하지 말라고 새로 그림도 보완해주고 내용도 자세히 다루는 중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전위분포부터 먼저 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전위분포. 여러분 전위분포를 먼저 구하면 만약에 얘를 먼저 구했다 그죠? 얘는 이 EDP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의 EDP를 하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전개강도를 먼저 구하는 게 쉬우면 그걸 먼저 구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할 거예요. 전위분포 V의 EDP의 R이 스칼라 물리량이라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점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는 V의 EDP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요. EDP라는 것은 V의 양의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전위 분포하고요. 더하기를 V의 음의 전하가 만드는 전위 분포를 합하면 돼요. 너무 자세히 하고 있는 것 같아. 합하는데 여러분들 알듯이 전위 분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4파이 입실론 전하로부터 거리 R분의 Q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양의 전하인 걸 넣으면 양의 전하로부터 여기 관측점까지의 거리를 요 벡터를
이렇게 가는 벡터를 R 벡터의 플러스라고 할게요. R 벡터의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게 R 벡터의 플러스분의 플러스 Q가 첫 번째 양의 전하가 만드는 전위 분포예요. 그럼 이것도 좀 더 쓸까요? 그러면 R 벡터는 뭐냐면 여기 밑에 쓰이는 R 벡터의 플러스는 그래야 R의 크기를 찾아오니까 R 벡터의 크기 뭔가 하면 양의 전하가 근원 전하를 작용하는 것부터 관측점까지니까 R 벡터에서 뭘 뺀 건가 하면 R 벡터의 잠깐만요. R 벡터의 양의 전하가 있는 요 위치를 빼면 요거예요. 그죠? 그죠? 자, 다시. 그러면 다시 음의 전하가 작용하는 것은 더하기를 4파이 입실론 여기 R 벡터는 여러분 요거인 거 알겠죠? 여기에서 여기 녹색이 R 벡터예요. 여기 녹색이 R 벡터예요. 녹색이.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더. 그러면 이제 4파이 입실론 분의 Q인데 음의 전하가 작용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요. 여기 R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어주면 돼. R 벡터의 마이너스는 뭔가 하면 요 전하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해 놓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좀 보였어요. 이렇게 가는 그림. 이거 여러분들 책이 없어서 내가 자세히 그려주는 거예요. 요 그림이 조금 더 다듬을게요. 이거보다 훨씬 간략한 그림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가 지금 R 벡터이고요. 요 청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R 벡터의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분의 Q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쓸게요. R 벡터의 마이너스는요. R 벡터의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는 R 벡터에서 R 벡터의 마이너스 빼면 돼. 음의 전하가 있는 위치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R 벡터에서 R 벡터의 마이너스 빼주면은 요게 R 벡터야. 따라오죠? 요 그림 여러분들 텍스트북에 좀 덜 그려 있어요. 이게 따라오세요. 이게 좀 더 일반화해서 내가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요걸 묶으면요. 4파이 입실론은 공통으로 있고 Q도 공통으로 있어요. 그죠? 그럼 뭔가 하면 얘는 R 벡터의 플러스에서 R 벡터의 마이너스를 뺀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값. 그러면 자세히 안 하고 쭉 가고 싶기도 했는데 그게 좀 나눠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4파이 입실론 분의 Q에다가 R 플러스 R 마이너스 분의 1에다가 R 마이너스 R 플러스 이렇게 뺀 셈이 돼요. 그죠? 통분하면. 그죠? 자, 그런데요. R 플러스 R 마이너스는 요 간격이 내가 관측점에 비해서 내가 확대해서 과장해서 그려놨지만 요 간격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정하면 요 값이 D 벡터인데 그죠? D 벡터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는 R 벡터에서 R 벡터의 마이너스 이걸 뺀 값도 D 벡터이고요. 또 순서를 조금 바꾸면 요거에서 요걸 빼도 R 벡터이지만 이제 텍스트북에 정리되어 있는 거는 다른 책대로 정리되어 있는 얘는 R 벡터의 마이너스 빼기 R 벡터의 플러스인 거예요. 이거 아래쪽에 좀 더 내릴게요. 부호 순서 혼동하면 안 돼요. 요 D 벡터는 이렇게 까맣게 요걸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청색으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T가 상대적으로 R에 비해서 적으면 얘는 뭐라고 해도 정과는 4파이 입실론에 요 R 플러스하고 요 R 마이너스는요. 이제 어떤가 하면 여기를 여기 중심이 있어요. Q하고 마이너스 Q하고 이 중심을 여기를 R0라고 그럴게요. R0. R0는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야? 2분의 1에 R 벡터의 플러스하고 R 벡터의 마이너스의 평균값이 가운데라는 게 여기 R0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를 새로 정하면요. 얘를 R이라고 벡터로 정하면 돼요. 어렵죠? 그러면 R 벡터는 사실은 뭔가 하면 R 벡터는
R 벡터에서 R0 벡터 뺀 건데, 다르게 얘기하면, EDP의 중심으로부터 관측점까지의 거리하고 방향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R이에요. 여러분들 그림 구별 다 됐죠? 그림 내가 고민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써도 좋은가 하면 Q에다가요, R 플러스 하고 R 마이너스, 여기가 왜 마이너스로 붙어 있지? 여기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예요. 왜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돼 있지? 밤새 도깨비가 당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요 간격에 비해서 관측점이 좀 멀다고 가정하면, 요거는 뭐라고 가정하면 R의 제곱이라고 간략히 써도 돼요. R 플러스 R 마이너스 곱한 건 요거하고 거리를 곱한 것은 요 가운데 것의 제곱이라고 해도 돼요. 거의. 그러면 그 대신 요 값은요, 요 R 마이너스에서 R 플러스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 이렇게 내리면요, 수익선을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세타라고 하면, 요게 뭔가 하면 요 구간의 길이가 R 마이너스에서 R 플러스 뺀 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요게 D예요. 크기가 D고, 요게 각도가 세타예요. D의 코사인 세타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D에다가 빨간 걸로 쓸게요. 요거 뺀 것은 D의 코사인 세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가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요,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분에 뭐 하면 되냐면, 코사인 세타를 벡터 속에 집어넣으면 요 각도는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이 D 코사인 세타는 요게 세타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D 코사인 세타는 Q에다가 D 벡터를 한 다음에 요 R 벡터의 단위 벡터 AR을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하면 D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AR은 뭐야? AR은 R분의 1의 R 벡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 벡터가 AR 벡터예요. 그죠? 어렵죠? 그림을 자세히 써놨어요. 나중에 이 그림은 클리핑해서 써도 돼요. 여기까지 그림이 쓸 수 없으니까. 아까 마이너스를 남겨놓은 게 도깨비가 지우고 갔어서 실수가 있지만. 자, 그러면 요렇게 쓰는 거니까, EDP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개는 다시 얘기하면 얘는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분에 여기 QD가 뭐예요? QD. P였잖아요. 모멘텀, 다이폴 모멘텀 P에다가 AR 이렇게 계산해 오면 되는 거니까, AR은 뭐라고요? 요거 EDP의 중심으로부터 관측점까지 연결하는 거, 이게 어디에 있든지 그것만 계산해 오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계산해 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또 특히나 자, 이제 여기를 다 써놨으니까 이거는 다시 4파 한번 더 볼까요? 이걸 땡겨와서 4파이 입실론분의 입실론 R의 제곱분의 QD에다가 AD, AR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지금 땡겨왔어요. 그럼 핵심은 뭔가 하면, 얘는 일단 R의 제곱에 반비례하네 EDP로부터 관측점까지 거리의 원래 여러분들 그 점전화가 있으면요, 점전화가 형성하는 전이분포는 R에 1차로 반비례했잖아요. 그죠? 관측점까지. 근데 EDP는 2차로 반비례하는 거니까 뭐란 얘기예요? 급격하게 전이가 감소한다 또는 정기적인 이 두 개에 의한 정기적인 영향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썼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굳이 따지면 뭐에 비례한다? 전하삼각지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리에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쇄되지 않는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된 애가 핵심인 거예요. 핵심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면
멀리 떨어지면, R이 많이 멀리 떨어지면 V의 EDP의 R은 어떻다? 0이다. 정전기적인 영향이 EDP로부터 멀리 있으면 전혀 전기장을 형성하지 않는 같이 점전화인데 어떤 점전화? 제로 점전화. 두 개가 하나로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요게 한 묶음으로 음의 전화, 양의 전화가 한 묶음으로 보이는데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 양전, 음전화 같으니까 전화 없는 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굳이 그리면 V의 R, EDP의 R 벡터의 R을 하면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V의 EDP의 같은 점이라고 하면은 어떻다? 절대값으로 선형의 Q에 비례하고 간격 D에도 V의 EDP가 증가한다 이런 거야. 물론 여기에 이제 요렇게 땡겨올 때 R 플러스 R 마이너스가 요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가정이 들어갔으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요 얘기는 조금 하기는 어렵긴 해요. 그래도 참고할 것. 자, 그러면 핵심은 뭔가 하면 EDP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EDP는 뭘로 보인다? 중성으로 보여서 전기적인 영향을 주변에 미치는 일이 거의 없다 뜻인 거예요. 알겠죠? 핵심 얘기했다 그죠? EDP로부터 멀면 EDP가 뭐로 보냐면 중성으로 보여서 전기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게 풀어쓴 해석이에요. 얘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두 번째 요거는 전위분포였고요. 전위분포 대신에 뭘 하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개분포 할게요. 자, 요건 지워놓고 여기 결과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것도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공간을 요점을 활용할게요. 두 번째는 EDP에 의한 전개 강도. 이것도 산수가 좀 들어가는데 이 벡터의 EDP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개 강도 볼트/퍼 메타에 해당하는 이걸 구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센스 있게 하면 이거 그냥 전위분포를 이 벡터의 EDP의 R 벡터 이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V의 EDP의 요거 계산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거 미분하는 일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정하면 미분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미분하는 결론을 쓰지 말고 요거 한 다음에 쓸게요. 내가 1, 2분만 더 쓸게요. 거의 정식 끝날 거예요. 이거 대신에 아까 우리 요거 계산했던 것 같이 이 벡터의 EDP의 R 벡터 이꼴 양의 전하가 만드는 전개 강도하고 음의 전하가 만드는 전개 강도를 계산해 오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E의 벡터의 플러스의 R 벡터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얘하고 연결하는 선의 나란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4파이 입실론의 R 플러스의 제곱분의 플러스 Q에다가 AR의 플러스 이렇게 계산해 오면 되는 거예요. AR 플러스는 이렇게 가는 게 AR의 플러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벡터의 마이너스 R 벡터는 4파이 입실론분의 이제 여기는 전하가 음의 전하니까 플러스 Q 대신 마이너스 Q 써주면 되고 여기 R 마이너스 제곱분의 하고 AR 벡터의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 와서 정리하면 돼요. 아까 여기서 뭐 같은 거 어떻게 한 거하고 똑같이 보면 요거는 시간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할게요. 이유도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뭐로 나타내는 일이 될 거라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P 가지고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가지고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정전기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E 벡터의 EDP의 R 벡터는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하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의 EDP의 R로 계산하든 또는 E 벡터의 플러스 R하고 E 벡터의 마이너스 R하고로 계산하든 간에 정리하면 여기 중간에 살짝 생각할게요. 전자기장하고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살짝 스킵해요. 다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달려가고 있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2파이 입실론 분의 1에다가 P 코사인 세타 앞에 Q가 있고요. Q, P를 넣었네. Q, D 코사인 세타에다가 R의 3승에다가 AR의 플러스에서 AR 벡터의 마이너스 이렇게 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 뒤에 거는 방향을 지칭하는 건데 QD 코사인 세타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2파이 입실론 R의 3승분의 여기 P에 P 벡터에다가 다 AR 벡터 이렇게 계산해 옵니다. R에다가 그럼 여기 스칼라 물리량이죠. 스칼라가 됐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AR 벡터의 플러스 AR 벡터의 마이너스 이렇게 찾아오면 돼요. 그럼 핵심은 얘는 뭔가 하면 EDP의 크기를 봤더니 첫 번째는 뭐다? R의 3승의 반비례하네? R의 3승의 반비례. 그럼 무슨 얘기야? 그 전기 강도가 원래 점전하에 의해서 전기 강도는 2차로 반비례하는데 3차로 반비례하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좀만 벗어나더라도 전기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하면 P에 비례하는데 P가 Q하고 D하고 곱한 거예요. 그죠? 이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방향은 요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한 게 핵심이에요. 핵심은 뭐다? EDP로부터 멀어지면 E 벡터의 EDP가 뭐다? R의 3승분의 1에 비례해서 급격히 감소한다는 얘기고, 다르게 얘기하면 멀리 가면 뭐로 보는 거야?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뭉쳐져서 중성으로 보여서 정전기적 영향을 안 미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오늘 뭐 했냐면 전하쌍극자 얘기했고, 전하쌍극자를 나타내는 전하쌍극자 모멘트 얘기했고, 전하쌍극자 모멘트 가지고 뭐 했냐면 토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했고요. 토크가 P 벡터 크로스 E 벡터 이렇게 계산되는 거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E 벡터 V부터 V의 EDP가 어떻게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하고 어떻게 관계 있는지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E 벡터의 EDP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모두 다 뭐 가지고 나타내는 일? P 벡터 가지고 나타내는 일을 했어서 P가 뭐다고? 전하쌍극자의 특징인 Q에다가 간격하고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갖고 있는 정보 가지고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죠? 어쩌면 후반부에 한 전위 분포하고 전기 강도 분포는 어떤 선생님들은 더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핵심이 뭔가 하면 얘네들은 그 중심에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바깥에서 보면 중성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체는 겉으로 보면 어떻다? 전기적인 중성이고, 걔네들이 외부의 전기장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바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굉장히 약하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